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 국내에서 관련된 종목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해외에서 관련된 종목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살만한지, 여러분들 정말 과거에 우리 몇 년 전에 맨날 탄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탄? TAN ETF. 근데 지금 그 종목이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뭐 탄뿐만 아니라 관련한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그 ETF 종목도 그렇고 개별 기업도 그렇고 진짜 많이 빠져서 근데 또 그 관련한 시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빠질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관련된 그 주변 환경과 또 실질적으로 주가가 왜 빠졌는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 관련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해리스 부통령, 현재 이제 해리스 후보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리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신재생 ETF 관련한 자금은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아이shares 클린 에너지, ICLN 이 ETF도 참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요. 최근 한 달, 세 달, 6개월, 1년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보통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설비 투자를 할 때 돈이 들죠. 근데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자금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씁니다. 빌려서 쓰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요새 관련한 기업 중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어요. 썬파워가 대표적으로 이번 달 초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기업이었는데 해리스 수혜 테마로 꼽히는 관련된 ETF에서 왜 자금이 유출되고 있을까? 이유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사실 친환경 관련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이 고금리 때문에 업황이 줄곧 안 좋았다. 근데 업황이 안 좋은 것과 계속해서 설치나 설비가 늘어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리스 부통령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정책 언급을 자제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 봤더니 지금 대선 과정에서 친환경 정책 막 공약으로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외쳐도 모자랄 판에 왜 그런가 봤더니 펜실베니아주 때문이래요. 이게 주요 경합주 지역 중에 하나인데 화석 연료 산업이 주요 산업인 펜실베니아주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친환경 정책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분석 때문에 친환경 얘기를 조금 안 한다.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아무리 이제 그런 민주당 쪽의 정책이 이런 게 있더라도 해리스 부통령 입에서 관련한 정책에 대한 언급을 좀 피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보통 트럼프 하면은 전통 에너지라고 불리는 뭐 석유, 석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당선되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폭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과거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 1기 때 보면요. 이때 태양광 ETF가 300%나 올랐어요. 풍력주도 시장 평균보다 70% 올랐고요. 반면 이 주장하는 석유 이런 관련된 종목은 50% 하락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봤더니 공화당 텃밭에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로 지금 피고 있는 펜실베니아 쪽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화석연료 뭐 이런 것들이 전통에너지가 주가 되니까 여기서 언급을 못하고 반대로 공화당 텃밭에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싶은데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뭐 신재생 에너지 주가 수혜를 보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정유 천연가스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고 지금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관련한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이런 배경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한 ETF 외에도 대표적인 탄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셨죠? 요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이런 구간이 트럼프 1기 때 당선이 확정됐던 그 시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이때는 사실 뭐 트럼프 공화당 텃밭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관련된 산업이 워낙에 막 개화하고 시작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이유도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탄도 그렇고 펀도 그렇고 XE 이건 이제 대표적인 전통 에너지 관련된 ETF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관련해서 앞서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것처럼 요런 논리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로 해요.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건데 실제 트럼프의 성향에 따라서는 분명히 이게 약세를 보여야 하는 게 맞는데 실제 달리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이례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관련 정책에 미국 정부가 지금 첫 해인 2016년에 59억 달러를 지출했고요. 이 부처별로 보면 에너지부에서 27억 달러를 절반 지출을 했어요. 환경 관련 예산이 에너지부로 가면은 보통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에 활용한다.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전통 에너지 정이 계속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돈을 쓰는 거 보면은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47%는 공화당 지지하는 선거구에서 쓰였다. 예, 아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는 전통 에너지예요 하는데 뒤에 돈 쓰는 거는 그래도 우리 공화당 텃밭에 돈을 써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표심을 포퓰리즘에 입각한 표심을 잡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지상 풍력 발전소가 이제 이런 지지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관련 예산을 넉넉히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예산이 현지에서 막대한 일자리와 경제 효과를 창출해서 표심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도 만약에 이제 뭐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주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오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표밭에는 전통 에너지, 공화당 표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주창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다른 표심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과 말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예. 미국에도 정치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가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클린 에너지, 태양광 관련한 ETF 최근에 가장 부진한 자산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ETF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뭐 리츠, 금융주, 고배당 저변동 관련한 SPHD, 뭐 항공우주 방산 관련한 ETF, ITA 뭐 이런 거 보면은 와 날아가고 있죠. 예, I can fly 하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배당 ETF 중에서 DVY도 너무 좋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뭐 국가 중에서는 스페인 ETF도 굉장히 좋고요. 글로벌 인프라 관련한 ETF인 IGF라는 ETF도 좋고 제약 뭐 좋죠. 계속 와 우상이야.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글로벌 ETF 중에서 최근 1년 수익률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ETF를 보면요. 제일 위에 보이시죠? 지금 연으로 52%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 게 내추럴 가스 펀드 LP라는 ETF, UNG라는 ETF고요. 클린 에너지. 딱 보면 아시죠? 예. 요런 배터리 관련한 것도 요새 뭐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솔라 ETF, 그린 에너지. 여기 보면은 또 어딨냐? 이런 관련한 ETF들이 상위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개별 종목이 아니고 ETF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보면은 더 빠진 종목들도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런 뭐 클린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리튬 배터리 관련한 주요 ETF에서 가장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태양광 대표 ETF 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고점 대비 주가가 70%나 하락을 했어요. 이게 무려 120달러였던 주가가 40달러까지 빠진 거죠.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나 클린 에너지 태양광 ETF가 앞으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금리 하락에 대한 모멘텀,
이게 주가 일단 긍정적이겠죠?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제 금리 상승기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에 따른 부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한번 논리를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금리가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 당연히 비용 부담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나 실적에 긍정적일 수 있겠죠. 이 클린에너지 태양광이 금리 상승과 함께 주가가 하락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금리 오름세 둔화 그리고 하향 안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차트,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번에 나왔던 자료들이 굉장히 관련한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보면은 태양광 관련한 ETF 탄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추이를 보면은 여기 약간 동행을 해요. 여기 지금 파란색이 탄 ETF고 지금 회색이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였을 때, 낮았을 때, 요거를 이제 반대로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가 10년물 국채금리고 반대가 탄이에요. 맞죠? 반대로 본 거 아니죠? 이렇게 반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꺾인 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맞는 거죠. 꺾인 게 주가가 내려가고 마이너스 되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4, 5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 탄이 올라간다. 요 논리로 보셔도 되는 거고 반대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탄은 떨어진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해놨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 앞으로 금리가 인하 기조를 보인다면 일단 한 가지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산업적인 트렌드를 봐도 태양광은 고성장이고 지금도 고성장이지만 앞으로도 고성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왜 반대일까? 참 신기하죠. 지금 뭐 다양한 태양광 발전 관련한 캐파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고 사상 최고래요. 그리고 뭐 작년 뭐 전년 대비해서도 늘어나고 뭐 이제 중국도 계속 늘어나고 미국도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여기 글로벌 관련한 연간 신규 설치 내용도 보면 2023년까지 데이터인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늘어나는데도 안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자면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릴 거고 좋은 이유부터 한번 먼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재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뭐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재생에너지가 2026년까지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련 시장은 그럼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해진 태양광 발전의 확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해서 더욱더 좀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가 채울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기존 에너지 말고 탈탄소, 뭐 넷제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또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신규 발전원 이 부분도 긍정적인데요.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 현재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발전원이래요. 그래서 지금 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전 글로벌 요 데이터를 봐도 좀 보기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태양광 관련해서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은 성장하는데 뭐 좋다라고 하는데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고 전력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2년 사이에 주가가 하락을 할까? 지금 회색 막대 그래프는 신규 설치가 늘어나는 그 데이터 앞서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반대로 탄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지금 신규 설치와 탄의 주가를 봐도 올라가는데 떨어지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게 수요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늘었대요. 우리가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 때 겪어보셨죠?
너무 많이 만든 거야. 공급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수요가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반도체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중국의 태양광 관련한 장비 생산 능력이 빠르게 늘어난 부분도 가격의 하락을 부추겨서 이게 또 안 좋았던 거예요. 패널 가격 엄청 뭐 염가다라는 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태양광 중국 관련한 기업들도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했고 지금 중국의 공급 과잉 우려는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가 관련한 패널을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BUT 그럼에도 왜 좋을 수밖에 없냐? 1번 산업의 장기 성장성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필요하죠. 전력 필요하고 태양광 저렴하고 또 환경 생각하면 필요하고 두 번째 금리 상승세가 이제 완화되는 거 금융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또 세 번째 주가 하락이 컸다. 그동안 막 탄 마이너스 70% 뭐 3분의 1 토막 컸잖아요. 그래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ETF 탄도 있지만 뭐 기업 중에서는 인페이지 에너지를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 탑픽인가 봐요. 이 애널리스트가 보는 걸로. 관련한 탄에서 비중이 또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 종목을 사셔도 되고 나는 어떤 종목인지 미국 기업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탄 ETF를 사셔도 되고 혹은 그래도 뭔가 종목 수익률이 더 좋겠지? 태양광 투자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탄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만 공부해 보셔도 돼요. 상위 한 5개만. 10개까지는 하지도 않아도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인페이지 에너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뭐 2등, 3등, 4등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내가 봤을 때 매력적인 기업에 투자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워낙에 ETF로 분산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태양광 투자하려면 뭐 탄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태양광 얘기는 과거에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때 수익률 정말 좋았던 구간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금융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 염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중국의 저가 패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라는 부분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생각을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제로 영상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안녕!